경기대와 전주대에 이어 군산대와 호원대가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문화체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면서 무주 태권도원이나 내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량 실직과 폐업 사태가 빚어진 군산 지역 조선업체들에게 4천억을 지원해 업종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대학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태 때마다 대학생의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학생들 참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박근혜는 해외하라! 바쁜 학업을 뒤로하고 대학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정문에 섰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통탄한 심정으로 허탈해하고 있다. 또래 대학생인 최 씨의 딸에게 제기된 각종 특혜 논란에 분노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그렇게 쉽게 학교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일부 교수들도 평소보다 수업을 일찍 끝내며 학생들의 시국선언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무능한 현 정권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인근 군산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봐라.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시국선언은 이미 지난주 전북대와 전주대에서 시작돼 4곳이 동참했으며 원광대 등 도내타 대학도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이 대학가로 빠르게 번지는 양상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촉발된 민노총 소속 시내버스 노조원들의 경적 시위도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해도 되겠다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적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전주 풍남문에서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순실이 문화체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면서 K스포츠 같은 단체가 태권도 예산을 독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물론 무주 태권도원 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확정된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라북도는 무주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태권도원은 보조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련관 한동을 신축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명예의 전당은 주춧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과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작년도도 삭감이 됐고 올해도 삭감돼 있어서 태권 단체는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 아프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던 김종 차관은 최순실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사표를 제출했고 다른 해도 아닌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 내년도 태권도원 예산은 올해보다 30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최순실이 연루된 K스포츠 등의 문체부 예산 배정이 증가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K스포츠 쪽으로 이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쪽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걸 보면 정부나 우리 입장에서 할 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통해 새롭게 도약이 기대되던 무주 태권도원.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수권 대회마저도 비선 실세들에게는 한낱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부가 조선산업 악화로 대량 실직과 폐업 사태가 빚어진 군산에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주로 업종 전환에 쓰일 계획인데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탄소산업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 방안에 따라 향후 4년간 군산에만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돈은 주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조선업 외 다른 분야를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주력 분야 다각화나 업종 전환을 통해 새만금과 탄소산업 투자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새만금은 전체 개발 면적의 겨우 0.3%만 투자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새만금에 농업과 건설기계 분야로 진출하는 데 1,80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또 전주 완주에 집적화된 탄소 분야에 진출하는 업체에게도 약 2,200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구조조정으로 가고 조선 그런 기자재 업체들은 자체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는 2025년에는 군산을 포함한 5개 밀집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기존 65%에서 43%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또 조선 3사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해 군산조선소의 폐쇄 가능성과 실직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기가 그렇던데요. 군산 조선소 문 닫으면 관련 업계들은 다 문 닫게 됐지 않습니까? 한편 조선소 위기설이 나돈 지난 4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군산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지금까지 8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임대건설 신화를 쓴 부영건설이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해마다 최대치인 5%씩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이런 건설사 횡포를 막겠다며 관련 법안 개정까지 나서자 되레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전주시청 시장실에 부영건설 측 고문 2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장이 임대 건설업자들의 임대료 인상이 횡포 수준이라며 낸 자료에 섬이 눌리는 악덕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이 과하다며 언론의 보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수정해줄 수 없겠냐? 네. 응? 이런 내용을 했죠. 이제 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앞으로라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2년 전 860세대가 입주한 부영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입주 후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 보수가 300건을 넘었고 기본 편의시설인 운동실이나 도서관조차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부영 측은 임대료를 해마다 최대 인상치인 5%씩 올려 2년간 부담이 무려 1,000만 원가량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26평형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씩, 7, 80만 원씩. 그다음에 34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저축해야 1년 5%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부영은 전주시는 물론 해당 주민들까지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반대에 붙인 현수막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기업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입주자 대표와 부회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통보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고 전주시를 방문한 것은 당사를 악덕 기업, 파렴치한 등으로 표현해 명의를 훼손했기에 협의차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항공대대 이전 소송에서 패한 주민들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반대대책위는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은 환경피해나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민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국방부, 전주시 의견만 반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미뤄왔던 공사를 조만간 시작하고 주민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내일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무주 7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0도 가까이 떨어져 동부 내륙과 산간 지역에선 새벽에 서리가 내리겠으며 서해안 지역에선 오전 한때 빗방울도 예상됩니다.
원재료를 속여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식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2011년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둔 한 냉동식품업체 홍보 영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만든다며 지난 3년간 학교와 회사 7,200여 곳에 식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광고 내용과 달리 질 낮은 저가 원재료를 써 170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보고서에는 떡갈비에 돼지갈비살과 닭고기를 썼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돼지 지방과 닭 분쇄육이 사용됐습니다. 비율들이 상당히 적게 함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양사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식단을 짜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당 업체는 식약처나 지자체에 단속돼 성분 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의존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제 원료수 보고라는 거랑 품목제조 보고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정부가 보장하는 식품 안정성 인증인 해썹 인증까지 받아 정부 인증과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 56살 노모 씨 등 1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농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오늘 김제와 순창, 부안과 정읍의 각 시군청 앞 광장에 나락을 쌓고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나락을 쌓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으며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적재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2016년도 공곡비축미 매입에 나섭니다. 올해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3,400여 톤으로 이는 공공비축미 2,039톤과 시장격리곡 1,390톤을 합한 물량입니다. 매입 가격은 40kg 조곡 포대당 특등품 46,480원, 1등품은 45,000원, 2등품은 43,000원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피해 복구비로 도내에 15억 원가량이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 결정에 전라북도는 햇빛 대인 피해와 밭작물 수량 감소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를, 고온으로 밭작물이 고사한 경우에는 종자대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장애인 인권보장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도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등 7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한우 먹는 날인 내일 고산 미소시장에서 한우요리 시연회 등을 열고 협동조합 한우 매장에서는 6일까지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한우협회 군산지부도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오늘 군산시에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150kg을 기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이농장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임실 오수면의 한 오이농장 비닐하우스에서 66살 박모 씨와 56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거래처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위에 살충제가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음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들의 특례 입학과 관련한 방침이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가운데 내년에 새롭게 공립유치원에 취원할 대상을 23명으로 보고 전체 정원 가운데 20% 안에서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당초 오늘부터 4일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를 우선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광공업 생산지수는 89.8포인트로 1년 전과 비교해 5% 감소했고 지수의 기준이 되는 2010년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장비와 1차 금속, 고무, 플라스틱은 생산이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은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